안녕하세요, 최들입니다. 다음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대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은 2030이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LTV 상환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조정 대상 지역은 LTV 40%를, 투기과열지구는 LTV 50%를 적용받았죠. 예를 들어 현재까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은 4억 원, 투기과열지구는 4억 8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2억 4천만 원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LTV가 상한 80%가 적용돼요. 1억 6천만 원만 있으면 8억 원까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고, 대출은 소득과 지출에 맞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DSR 규제이죠. 현재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40%의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큰 문제였죠. 심지어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DSR 40%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울경제 단독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DSR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5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5억 원까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대출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 정책이 적용되면 7월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DSR 규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여기에 또 다른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정부 대출 총량 규제 압박에서 자유로워져서 대출을 비교적 잘 해준다는 사실이죠. 또한 대출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도 감소하겠죠. 실제로 지난달과 비교해서 제 대출들의 금리는 낮아졌습니다. 그동안은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은행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출을 더 해주고 이율을 낮추면 이익은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른 기준 금리에 비해 대출 금리가 과도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대출에서 해방되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이 실현됐을 때 말이죠.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볼게요.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규제가 풀렸을 때 얼마 예산이 될지를 계산해보고, 예산에 맞는 지역들을 선정하고 손품을 팔고 임장을 하고 매수를 원하는 단지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들을 매일매일 째려보면서 언제 대출 규제가 풀리는지 오매불망 기다리면 되죠. 먼저 우리 예산을 짜보죠. 얼마의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경우에 안전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SR과 LTV 규제가 풀리면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개인이 대출을 컨트롤해야 해요. 아니면 한강에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는 대출의 한도를 나라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영끌해서 집을 매수해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아무튼 먼저 아파트 매수를 위한 적정한 원리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의 절반을 대출 이자로 갚고 이자를 내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반을 남기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와 혹시 모르는 집값 하락에 대한 대비예요. 매수한 아파트의 KB 시세가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시라면 육아휴직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분도 생각하고 예산을 짜야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세팅을 해놓고 발생하는 잉여 자금은 미국 주식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는 미국 주식 나스닥을 매수하는데 말이죠. 미국 주식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 계잡주들보다 안전해요. 아무튼 얼마의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보통 신혼부부가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월 600만 원의 소득을 받는 신혼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끼고 아껴서 매월 150만 원의 지출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매월 450만 원이 남는 현금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225만 원으로 대출금을 갚고 이자를 내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용대출의 장점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죠. 아무튼 225만 원이면 주택담보만 실행했을 때 이자율 4%, 30년 만기이면 4억 7천만 원 대출이 가능해요.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적용하면 5억 4천만 원도 가능하죠. 주변에서 결혼할 때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럼 6억 원 후반에서 7억 원 중반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대출을 최대로 받으면 원리금은 동일하지만 대출원금을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얼마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냥 끝내려다가 여러분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더보기란에 엑셀 시트를 첨부합니다. 여기서 노란색 변수만 설명해 받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다른 칸들은 모두 수정이 불가하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1단계, 여러분의 월 소득과 지출을 입력하면 적정 월 비용이 산출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나누기 2를 한 금액이죠.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으시면 지출을 줄이시면 됩니다. 부업을 하시던가요. 다음으로 2단계, 가능한 대출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원리금 B와 적정 월비용 A를 맞춰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먼저 연 이자율과 상환연수를 입력하고 대출 원금을 조절해가면서 B가 A와 같아지도록 조절합니다. 완벽히는 맞지 않아도 돼요. 일반적으로 상환연수는 30년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적정 아파트 매매가를 알아보는 단계예요. 여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입력하고 아파트 매매가를 바꿔가면서 시액값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C가 0이 될 때의 아파트 매매가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취득세율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복비는 0.4%로 계산합니다. 현실에 실망하지 마세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